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지지율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위 우파 정권을 보호하거나 우파 정권을 집행하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전에 닥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국민의힘이 더 새롭게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망을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윤석열이 너무 못한다 라고 하면서 방향을 바로잡게 하게 하거나 이보다는 비판과 갖은 폭풍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인기를 만에 집행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부를 받침하는 집권 여당 간의 상당한 마찰과 불협화음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 상호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여권은 함께 붕괴하는 그런 사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성재 대표입니다. 구성재 여권의 지지 기반은 우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구성재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사람들, 6.25를 박정희 때 내무부 장관의 저지한 인력들, 산업화 정보화에 앞장섰던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입니다. 이들이 지금 우파 세력의 주된 지지층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본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가 자신들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우파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앞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금 저희 말씀드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기명 이런 정말 반역적인 행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는 동반 추락 사태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권이 주도하게 됩니다. 야권이 주도한다고 했을 때 야권의 아젠다는 지금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각제로 가야 되겠다. 고려 연방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구상을 떨치고 있는데요. 이 구상이 여권 지지율이 추락과 함께 맞물려서 연내에 가시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도저히 경제가 엉망이고 위기 국면을 총체적으로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대도박을 끼워가지고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개헌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분석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재밌는 분석입니다. 상당한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의 전국을 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헌 정국에 돌입한다면 내년 4월 총선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아주 부정적인 이의적인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가 잘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16년에 시작된 불법 탄핵으로 시작된 이 나라의 적화 상황, 적화 위기가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스팔트 애국단체, 태극기 단체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깨우고 정당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그 힘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당, 조직, 언론, 능력, 권력 다 이 기득권들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리 안 맞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불안한, 매우 슬픈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국이 1개국이 제3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조약 당사자인 이국은 그 공격을 보호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개헌정국, 혼란한 정국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의 헌정의 위기가 온다, 우리 사회 위기가 더 심화된다 라고 생각된다면 모두 힘을 합쳐서 한미동맹에 따라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라고 모두 외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것은 이제 딱 한 길 뿐입니다. 시민들에 의한 저항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 탄핵, 부정선거, 적화 상황, 이 나라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그 적화 상황에 커다란 일조를 했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하면서 부정선거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유통기한 지났습니다. 곧 여러분 당정을 바꾸거나 쓰러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기 모인 태극기 세력들, 자유혁명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적 구실점을 만들어서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구해서 다시 3만 불, 4만 불 백두산의 태극기가 꽂힐 때까지 노력하고 삐안탐을 흘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공입니다. 제가 약간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당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휩쓸어서 적화되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성준 대표님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준 대표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강규 교수님 연설 잡았네요. 다음은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상임고문이신 우리 남강규 박사님 함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남강규 교수 참 그래도 우리의 마음, 상당히 그 또 튼튼한 사람이야. 느끼는 국민의힘 그 정권에 기웃거리지 않고 정권에 기웃거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완전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된 이래 오늘까지 우파 입장을 기적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인 기적을 낳은 그래도 많이 견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된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하고 그 이후에 또 위기 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관리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형편없는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보수파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사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이면에는 좌파, 주사파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대한민국 적화 공작의 일환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파괴한 세력은 보수, 우파 정당이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보수파 대통령이 몇 분 있는데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후에 깜빵에 갔습니다. 그 깜빵에 보낸 대통령이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의 대변인과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6년 전에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올고매에 넣어서 촛불을 동원해서 언론을 선동해서 국왕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당도 사실은 당시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에 가고 또 이어서 이명박도 문재인 정부 하에 깜빵에 가고 결국은 무엇이냐?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건건 이승만 대통령, 오후에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 보수우파를 이끄는 대통령 4명이 다 깜빵에 갔던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나섰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맥이 끊어지는 대사변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새누리당의 짝퉁 보수들 때문에 특히 짝퉁 보수들 신당은 지금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는데 자당 의원들 62명이 걔들이 지금 참가해가지고 걔들 주도권 잡고 있지. 저 야당과 불붙어서 또 종북, 친중 이 세력들과 불붙어가지고 촛불들을 모아가지고 언론을 선동해가지고 그 여성 대통령을 끌어내리더니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 동안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문재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적인 발언 하나도 하지 않고 그 5년 동안 우리 자유, 국민,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사시사철 눈과 비를 맞으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대로 이놈들은 눈코 하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태극기 세력을 무시하고 태극기에 광장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런 작전을 했던 것이 이 국힘의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서 작년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겨우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은 6년 동안 노력한 정말 아스팔트에 대한 애국 시민,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하나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조국이나 추미애나 박범계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권교체가 됐다고는 또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이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이 대한민국 아무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 국힘당은 아니 민주당은 야당이 됐지만 167석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독주를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어거지 법을 남발하고 있고 문제는 그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더구나 집권당이 이 국힘당은 무엇을 하는 정당입니까 도대체? 이자들이 뭘 했습니까 도대체? 지금 115명의 의원이 있는데 115명의 의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다 하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으면 충분히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번 무슨 뭐 당대표 경선을 통해가지고 어쩌저쩌저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된 당대표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자가 발언하는 것이 무슨 어떤 임팩트가 있습니까? 기자의 발언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자유민주 지키겠다, 대한민국 지키겠다,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 발언하면 모든 일부가 먹고 징계를 내리고, 어떻게 사과를 해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태영호 의원의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걸 얘기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징계를 내리고, 5.18 특별법에 왜 5.18이 헌법정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광주에 징상되어진 억울한 광주 시민도 있지만, 아니 군부대를 습격하고 탱크를 훔치고 우리를 죽이고 동천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광주 시민도 어떤 시민입니까? 그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지.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개선하겠다고 헌법정부에 누구를 뺐다는지 그걸 이 정당이 앞장서고 있어요. 이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징계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순간에 좌파, 종북 좌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보수파를 자유하는 이 국힘의당, 이 정당을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집권당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정당은 정당 되고 의원은 의원들이 제각각입니다. 이들이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신경도 없습니다. 오로지 떼째나다겠다, 거기만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에서 대표가 앞으로 뭘 하겠으며 이 정당이 국회의석 200석 300석을 얻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서가지고 이 정당을 이제 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저기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는 이 북한 노선을 따르는 너무나 후퇴정당, 또 범죄자, 잡범, 이재명을 보호하는 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정당은 그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질질 싸고 말이죠. 빌빌대고 발언도 못하게 하고 오늘 싸우지 못하고 집안 식구들 중에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 이들아 틀어맞고 국민들 이들아 맞고, 이래서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망가뜨려진 대한민국, 결국은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가지고 국민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자유시민, 애국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국힘당을 완전히 뜯어고치는가는 박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 정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국힘당이 살려면은 확골탈때 해가지고 정말 잘못되어진 역사관을 바로잡고 그동안 그들이 감옥에 보냈던 그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반성을 하면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뼈를 깎는 각오와 거기에 따른 행동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국힘의당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옆은 이제 기계적으로 1번을 찍었던, 기계적으로 2번을 찍었던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잡혀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힘당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없고 이 정당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가 없고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고 시장 정체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2파 4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수하는 1번을 찍고 또 무슨 진보는 2번을 찍고 이런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행동을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제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 국민의 손으로 응징을 하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가지고 자유해방시키는 그러한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 있어. 자,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정당의 앞에 와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 지나는 시민들에게 알려주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은 미약하지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응징하고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민주주의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에 올바르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당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경고하고 오늘의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강규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